다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현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배운 것 시의 3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 쓰기에 알아둬야 할 여러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3요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제와 운율과 심상이라고 말씀했죠. 그 주제는 즉 작가의 중심 사상, 뼈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운율은 음악성, 즉 가락을 얘기하는데 시의 작품의 운율, 리듬, 율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악성. 세 번째 심상은 회화성인데 머리에 그려지는 영상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작가가 쓸 때도 머리에 그려지는 영상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또 그 작품을 읽을 때 독자들이 그 작품에서 작가가 의도한, 시인이 의도한 그 영상이 그려지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운율과 심상을 갖춘 시를 작품을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늘 참고하면서 작품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 쓰기에 우리가 이제 시를 써야 되는데 습작기니까 꼭 이렇게 갖춰서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도 압박감이 되겠죠. 그러나 기본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쓰는 것이 그 좋은 작품으로 써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 쓰기에 있어서 알아둬야 할 사항, 첫 번째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 진실 등 관념적인 표현은 피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이런 것들을 쓰면은 독자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겠죠. 다 그런 것이니까, 다 아는 것이니까. 그러나 작가는 이런 관념적인 사실이나 진실 등 이런 관념적인 것, 즉 견해, 생각, 추상적인 것, 공상적인 것들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있는데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예외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예외는 정말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은 나타내기가 어려운데 이제 새로 이렇게 시를 쓴다고 시작을 했으면 이런 추상적인 것은 이제 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자어 또는 이제 추상적인 것, 구체적인 이미지화해서 써야 하는데 이것을 비유로 쓸 것이에요. 근데 비유를 표현할 때 함께 표현하면은 죽은 비유가 됩니다. 어떤 사물을 끌어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통적인 말을 한다면 그것은 특별한 작품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물에 빗대어 이렇게 이제 비유를 쓰게 되면 예를 들면 그리움이라는 그런 그리움을 이제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리움이라는 글자를 쓰거나 쉽게 누구를 그리워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을 갖다가 비유를 하면서 그리움이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처음 시를 쓴다고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많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구체적인 것을 이제 쓰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네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고 설명할 것이에요. 대면을 하면은 이제 작품을 가지고 첨삭을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쉬운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또 제가 질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불편하고 소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쓰지 말고 낯설게 전혀 엉뚱하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엉뚱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엉뚱하게 하는 말들을 이제 작품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죠. 독자가 새로운 표현을 했을 때 감동을 하게 되죠. 작가가 특별한 표현을 했을 때 독자는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할 때는 설명적 나열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설명을 하면은 안 됩니다. 설명을 하면은 길게 늘어지게 되죠. 시는 축소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길어진 그것을 간단하게 축소를 해서 표현할 수 있는 시어나 문장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엉뚱하게 한번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소나무를 생각할 때는 솔잎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솔잎을 바늘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엉뚱한 생각을 해서 그 솔잎 하나 따다가 무슨 칡넝쿨로 실을 깨서 그래서 바느질을 한다. 뭐 이렇게 엉뚱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목에서는 너무 분명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또 내용을 읽고 차분히 제목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제목을 너무 분명하게 해놓으면은 이것은 뭐에 대해서 썼구나. 그러고서는 독자가 읽을 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분명한 제목을 쓰는 것보다는 비유를 해서 무엇인지 이게 무엇에 대해서 쓰려고 했을까 하고 독자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호기심을 갖도록 이렇게 제목을 또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명하지 말고 보이는 것만 쓰지 말고 과학적으로 쓰지 말자. 그렇습니다. 설명을 한다든지 하면은 길게 되고 수필같이 되겠죠. 그리고 보이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물을 끌어다가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그려내야 합니다. 그게 심상이죠. 이게 머리에 어떤 사물을 보고서 시를 쓰겠다 하고 소재를 골랐을 때 그 사물을 보았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관련된 것. 예를 들면은 아기 손을 보고서 시를 쓴다 하면은 아기 손이 뭐 같아요? 보통 고사리 손 같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고사리 손, 또 단풍잎 같이 이렇게 앙증맞고 예쁜 그런 것들이 머리에 떠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명하지 말고 보이는 것만 쓰지 말고 과학적으로 쓰면 안 돼요. 과학은 과학으로 그 과학을 쓰되 과학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시로서 좀 표현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시의 형태를 갖추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게 멋을 부린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억지로 시의 형태를 갖추려다 보면은 어색하게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색한
그런 작품이 아니라 물 흐르듯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독자가 읽을 때 편안하고 부담 갖지 않도록 쓰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독자도 작가가 되도록 시인이 되도록 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나를 감춰야 돼요. 나를 나타내서 내가 하고 나에게 대한 것을 이제 쓰고 나 하면은 독자는 작가를 생각하겠죠. 시인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나를 감추는 그런 작품을 써야 되는데 이 나를 감추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흩어져 있는 거품 안개, 잡생각, 경험, 추억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3자의 입장으로 가서 엉뚱하게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를 감추는 그런 작품을 쓰는 것이 되는데 이런 참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엉뚱한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사고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글로 적으면 참신한 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 쓰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쉬운 시를 한 편 낭송해 보겠습니다. 오정방이라는 재미시인의 작품인데 아주 여러분들이 들으면 공감을 할 것이고 쉬우면서도 깨달아지는 것이 많은 작품입니다. 뭐뭐까지도, 즉 제목이 뭐뭐까지도, 그것이 무엇이니까는 많죠. 그런데 여기서는 땡땡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땡땡까지도. 오정방. 젊은 날 참으로 길었지만 늙은 날은 날 참 짧지만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은혜로 몸은 건강하지만 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이미 이루어진 꿈 많지만 채 못 이룬 것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가지고 있는 것은 있지만 없는 것이 더 많건만은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큰 사랑 받아 행복하지만 때론 슬픈 일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젊은 날을 참 길었죠. 길었는데 나이가 들고 늙고 보니까 인생이 순식간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굉장히 짧게 남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늙은 지금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약했던 그 부분도 감사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꿈도 있어. 근데 채 못 이룬 꿈 많아요. 참 아쉬움이 많죠. 나이 늙고 보니까 내가 젊었으면 그때 이런 것이 이렇게만 했으면 이루어졌을 것을, 좀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못 이룬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못 이루고 늙었지만 여기까지 살아온 걸 감사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 좀 있죠. 있지만 없는 것이 더 많죠. 그런데 없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큰 사랑받아 행복했어요. 나도 누구를 사랑했지만 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은 것,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이웃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참 훌륭하게 살아와서 존경받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했겠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 또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때론 슬픈 일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감사한다는, 그게 감사의 마음을 갖자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낭송하고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땡땡까지도 오정밤, 젊은 날 참으로 길었지만 늙은 날은 날 짧지만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은혜로 몸은 건강하지만 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이미 이루어진 꿈 많지만 채 못 이룬 것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가지고 있는 것은 있지만 없는 것이 더 많건만은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큰 사랑 받아 행복하지만 때론 슬픈 일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